벡터를 이용한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자, 평면의 방정식. 전반적인 유도 과정은 저번하고 똑같아요. 자, 뭐가 있냐면은 평면이 있어요. 평면이 있는데 이렇게 되게 평면이 있을 때 요 평면에 수직인 벡터를 갖다가 우리가 요 수직인 벡터를 갖다가 법선 벡터라고 하고 통상적으로 n이라고 씁니다. 이거는 직선에서의 법선 벡터랑 마찬가지네요. 그죠? 이름을 똑같이 부르네요. 그때 그 평면 위에 어떤 한 점, 고정된 점 A가 좀 있고요. A가 있고. 그리고 그 평면 위에 얘는 이제 고정된 점, 임의의 점 P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이 평면을 내가 이제 알파라고 하죠. 우리가 공부한 중에 다 했습니다. 그럼 이 평면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지금 현재 주어진 상황에서 벡터들 사이의 관계인데 수직이 나와요. 수직이 나오면 뭐예요? 내적은 0이죠. 역시나 내적은요. 그럼 누구랑 내적을 볼 거냐? 하나는 법선 벡터, 하나는 AP 벡터.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또 배경 지식이 앞에서 공간 도형할 때 배웠던 게 직선하고 평면하고 수직이다 라고 하면은 얘가 얘랑 수직이라 그러면은 이 평면 위에 임의의 직선하고 다 수직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여기서도 갖다 쓰시면 결과적으로 얘랑 얘가 지금 이 법선 벡터라는 게 평면의 수직인 벡터라고 했는데, 그럼 이 법선 벡터하고는 이 평면 위에서 두 점 잡은 임의의 벡터랑 다 수직이겠죠. 그죠? 그래서 잡히는 관계식이 벡터 AP가 n이랑 법선 벡터랑 내적을 하면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거고. 그때 우리는 이 평면 벡터 AP를 갖다가 위치 벡터로 나타내면, 통상적으로 위치 벡터는 다 소문자로 나타내니까 뭐 돼요? P 빼기 A 되죠? 다 알아야 되는데 뒤에서 숙제 안 하면 모를 것 같은데. 자, 이겁니다. 이게 평면의 방정식을 나타내는 벡터의 방정식입니다. 알겠습니까? 직선의 방정식은 똑같아. 지난번 거 공부를 잘해가지고 쓰신 분은 직방이랑 만들어내는 게 똑같아. 됐고요. 자, 여기서 이제 좌표를 부여를 합니다. 그때 마침 이 고정된 A라는 점, 평면 위에 있는 A라는 점을 내가 x1, y1, z1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법선 벡터를 갖다가 성분을 A, B, C라고 하고, 그러면은 저 임의의 점 P를 갖다가 자취를 찾는 거죠. 얘를 x, y, z라고 해서 얘네들의 자취를 찾으면은 그 자취의 방정식이 평면의 방정식이 되겠다. 그럼 뭐가 되냐? 갖다 넣으면 되죠. P-A로 해도 되고 아니면 AP 벡터로 해도 되고, 얘랑 얘 평면 벡터 성분으로 나타내면은 뭐가 되겠어요? AP 벡터 뒤에서 앞에 거 빼는 거죠. 빼니까 x-x1이고 y-y1이고 z-z1 이게 성분이 되겠고, 이거랑 내적 법선 벡터의 성분은 A, B, C라고 했습니다. 0입니다. 성분 가지고 내적에 연산하는 거니까 x끼리 y끼리 z끼리 곱하시면은 결과적으로 A의 x-x1 더하기 B의 y-y1 더하기 C의 z-z1은 뭐가 된다? 0이 된다. 이게 평면의 방정식입니다. 직선의 방정식에서 법선 벡터로 주어진 직방하고 똑같죠? 요거 하나 줄면 이게 직선 아닙니까? 요거 하나 늘어나면 평면이고, 직선, 평면 똑같죠? 그리고 얘를 갖다가 전개해 보시게 되면 그럼 어떤 형태가 되겠어요? 일반형으로 ax 플러스 by 플러스 cz에다가 뒤에 찌끄러기들은 계산하면 어쨌든 상수항이 나오겠죠? 이게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되겠습니다. 일반형. 그럼 여러분은 이제 이러한 평면의 방정식을 봤을 때 뭐가 보이냐? 직방하고 마찬가지죠? 뭐가 보여요? x, y, z의 개수가 의미하는 게 뭐야? 법선 벡터네. 법선 벡터의 성분이죠. 이런 걸 읽어낼 수 있으면 되겠죠? 질문? 어려워요?
칩니다. 슉슉 슉슉슉슉 슉슉. 아, 공간이니까 평면의 방정식에서 직방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이런 거나 좀 체크하셔야 되겠죠? xy 평면의 평행한 평면이면은 법선 벡터가 뭐가 됩니까? 자, xy 평면의 평행하다. 좌표, 공간 좌표 축을 갖다가 이렇게 좀 잡아놓고 생각을 해보시면 xy 평면은 요거잖아요. 요거랑 평행한 평면이라고요. 그럼 얘는 법선 벡터. 뭐 생각을 해보세요. 이거 아니니까 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럼 얘는 법선 벡터가 뭐겠어요? 결국에는 xy 성분은 없고 z 성분만 잡으면 되잖아. 근데 법선 벡터, 방향 벡터 어차피 제일 심플한 걸 쓴다 그랬잖아. 그러니까 0,0,1 정도로 나타낼 수가 있겠죠. 맞아요? 법선 벡터는 이게 되겠다. 그리고 0,0,1이니까 그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해봐도 알겠지만 당연히 그냥 z는 z1이야. 이거 아니야? 이거. 근데 얘가 지나는 점이 지금 x1, y1, z1 지나는 건데 그때 xy 평면하고 평행한 평면의 방정식이면 그냥 z는 z1. 여러분은 이 식을 봤을 때 이제 그래도 기하를 공부하신 분들인데 z는 z1. 아, 뭐다? 평면을 나타내는 거구나. 이렇게 생긴 평면. 마찬가지 방법으로 yz의 평행한 평면, yz 얘 아닙니까? 얘의 평행한 평면은 이렇게 생긴 건데 그럼 얘는 이 상황에서 평면의 방정식이 뭐가 되냐? 뭐가 되겠어요? 당연히 x는 x1이야. 아니 이렇게 생긴 평면인데 얘가 지금 지나는 점이 x1, y1, z1이야. 네. 그러면 yz의 평행한 평면은 법선 벡터가 뭐야? 수직이니까 이거 아니야? 이거. 얘는 뭐겠어요? 1, 0,0이겠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누구만 살아? x만 살아 문자가. 이해가 돼. 그 이해가 되면은 아 나름의 요령이 생겨. 아 xy 평면의 평행한 평면은 방향 벡터를 생각해 보니까 z만 남는구나. 이런 식으로. 마치 우리가 이 얘기지. 평면에서 내가 공부할 때 x축의 평행한 직선이야. x축의 평행. 근데 얘가 지나는 점이 1,3이야. 그럼 얘는 뭐야? x축의 평행한 거. y는 3이야. 그죠? 그잖아요? 비슷한 맥락이죠. 평면이랑 평행한 것만 좀 주의하시면 되겠고요. 좀 신경 쓰시면 되겠고. 자, 일반형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나타낸 거를 갖다가 일반형이라고 할 수 있고, 법선 벡터를 읽을 줄 아셔야 됩니다. 중요한 건 법선 벡터. 됐죠? 자, 문제 보겠습니다. 1,2,3을 지나고 직선 이거의 수직인 평면입니다. 자, 우리가 직방 찾을 때는 뭘 알아야 돼요? 직방을 찾을 때는, 직방을 구할 때는 원래는 일반적으로 기하가 아닌 상황에서는 직방은 기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기하스럽게 푸실 거면은 직방은 방향 벡터하고 점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울기가 방향 벡터인 거죠. 그죠? 그러면은 평면의 방정식은 평방은 뭘 알아야 되느냐? 평면의 방정식은 점하고 법선 벡터를 알아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방금 해보니까 그러면은 1,2,3을 지난데 평면이 그럼 지나는 점은 알아. 그럼 법선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요 직선의 수직이래요. 그럼 요 직선의 수직이니까 이 평면의 법선 벡터는 곧 뭐가 되겠어요? 요 직선의 수직인 거니까 이 직선의 방향 벡터가 요 평면의 법선 벡터가 된다는 걸 이해를 하셔야 되겠죠. 쟤는 이해 안 되고 있고. 됐어요? 아이 쓰지 말고 들으세요 너. 평면 직선. 그럼 직선의 방향 벡터가 평면의 법선 벡터야. 그 얘기한 거예요. 그 설명을 드리세요. 그러니까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다? 이 직선의 방향 벡터다. 뭐예요? 읽어보세요. 방향 벡터 뭐예요? 방향 벡터 뭐예요? 뭐 똥 싸고 있어요 지금. 환장하겠어요. 아유. 뭐요? 너 완전 외계어지 지금, 그지? 이해가 안 된다고? 무슨 이해예요? 은한 날. 자, 뭐예요? 저기 방향 벡터? 2, 4, 요것만 주의하면 되죠. 마일만. 요것만, 마일만.
그러면은 이거 가지고 만들어 주시면 어떻게 돼요? 평방을 만들어 주면 법선 벡터의 x 성분 x 빼기 x 좌표, y 성분 y 빼기 y 좌표, z 성분 z 빼기 z 좌표는요. 이게 평방. 내신에 이런 문제가 나온다니까 진짜로. 근데 이런 거 틀린 애들 우리 반에 몇 명 있다고. 자기네 반에 한 2명 있다고. 알겠어요? 자 2번 정리하셔야 되니까 답 쓸 때는 혹시나 단답형 쓰더라도 이렇게 쓰면은 매너 없는 거죠. 자 2, 3, 마이를 지나고 평면에 평행한 평면이래요. 자 요런 거 잘 생각하셔야 되겠죠? 자 지나는 점은 줬는데 얘랑 평행한 평면이래. 다시 말하면 이 평면을 구하는 건데 이 평면이랑 평행한 게 얘래요. 직선이. 평면 줬구나. 미안. 평면이네. 잘못 봤습니다. 평면에 평행한 거래요. 이 평면 구할 건데 이 평면하고 평행하래요. 평행한 평면의 방정식을 줬어. 그럼 둘이 평행하면 둘이 당연히 뭐가 같겠어요? 법선 벡터가 같겠죠? 네. 자, 그럼 얘 법선 벡터는 뭐예요? 3, 마이, 7. 이겁니다. 그래서 이 법선 벡터는 얘 거지만 얘한테도 된다. 그래서 평방을 만들어주면 3, x-2, -2, y-3, -1, z-1은 여기다. 얼마나 쉬워 진짜. 모르는 사람은 진짜 모르는 거고 이게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게 진짜 아는 사람은 이거 풀고 있으면 야 이걸 문제라고 냈냐 이건데 모르는 사람은 얘가 이거 막 풀고 있으면 이게 뭐야 얘네다 화살표 막 하고 막 찾네 막 아니 그래서 우리 두 마리 치킨은 질문이 뭐야? 아니 잘못 말한 거예요. 얘기가 마이너스인 줄 알았어. 넘어가고 나면 내가 드러나 보게. 아니 진짜 마이너스인 줄 알았어요. 질문이 뭐야? 1번에 법선 벡터가 왜 2, 4, -2? 그건 네가 이제 저번에 직방을 공부를 안 해서 그러는데 직방의 형태가 a분의 x-x1 b분의 y-y1 c분의 z-z1이라는 직방이 만들어진 게 방향 벡터가 a, b, c고 지나는 점이 x1, y1, z1일 때의 직방이 얘야. 우리가 만든 게. 그래서 거꾸로 읽어내시면은 여기에서의 법석 방향 벡터가 이거야. 밑에 있는. 근데 굳이 주의해야 되는 게 x, y, z의 개수가 1 기준이기 때문에 얘는 실제로 여기에 마일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방향 벡터 마지막 z 성분 읽을 때는 마일이라고 읽어야 된다. 그나마 그거 하나 주의하라고 그러는 거. 됐어요. 넘어가요. 여기 되게 좀 쉬워, 솔직히. 얘는 솔직히 영향가 별로 없어요. 자, 무슨 문제입니까? 안 풀 건데, 점 0,0,2 줬어요. 평방 구하래요. 평면의 방정식의 일반형이 뭐야? ax 더하기 by 더하기 cz 더하기 d는 0이 이게 일반형 아니야? 맞아? 그럼 여기에다가 세 점을 대입을 해. 근데 세 점 대입하면 미정계수가 4개인데 나오냐? 안 나오잖아. 값은 안 나오지. 근데 값이 안 나와도 식이 3개니까 관계식은 나와. 뭔 말인지 알아요? 관계식은. 예를 들어서 b는 몇 a, 뭐 2a, c는 -a, d는 4a 이런 관계식까지 나온다고. 그럼 여기다가 대입한 다음에 a로 나눠버리시면은 그게 평면의 방정식이죠. 알겠습니까? 영향가 없는 연방 문제인데 대신 그거는 미리 예상하시고 세 점만 주고 된다. 참고로 우리가 그 앞에 공간도형 들어오는 첫 시간에 배운 게 평면이 결정되는 조건으로 4개 배웠어요. 뭐 있었어요? 4개 배워서 4개 쓰라 그랬고 4개 그림 그려 쓰라 그랬어. 근데 어떤 그지는 그림만 그리고 어떤 그지는 글만 쓰고 어떤 사람은 둘 다 하고 여기 다 있네요 3명이. 자 뭐였어요 첫 번째 조건이? 평면에 결정된 첫 번째 조건이? 평행하다. 세 점이죠. 한 직선 위에 있지 않은 세 점이죠. 근데 뭐 있었어요? 한직선. 직선하고 직선밖에 한 점이죠. 네. 뭐 있어요? 직선 2개. 한 점에서 만나는 두 직선이죠. 뭐 있었어요? 평행. 평행한 두 직선이죠.
자, 두 평면이 있습니다.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평면하고 평면이 만나서 생기는 선이 교선이죠.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하려는 건데 어쨌든 만나는 선, 뭐예요? 연립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연립을. 둘이 연립을 해서 구하시면은 교선의 방정식은 어차피 폭넓은 개념으로 보면 뭐야? 당연히 직선의 방정식이야. 그죠? 연립을 해서 직방을 구하시면 되는데 공간에서의 직선이에요. 공간에서의 직선. 공간에서의 직선이니까 이제 완전 처음 하실 때에는 그래도 어떻게 구해야 될까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연립을 합니다. 연립을 어떻게 하냐? 한 문자를 소거를 합니다. 그거는 지 개인 취향인데 통상적으로는 그냥 x로, 그러니까 요지는 방향성은 이래요. 내가 얘를 연립을 해서 y는 뭔 x 꼴인지 이렇게 나타내요. 예를 들어. 그리고 y는 뭔 z 꼴인지 나타내요. 그럼 얘네를 갖다가 붙였으면 그게 직방입니다. 우리가 아까 잠깐 봤다시피 공간에서의 직선의 방정식의 꼴이 a분의 x-x1은 b분의 y-y1은 c분의 z-z1 요런 형태가 공간에서의 직방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만들면 된다고. 그러니까 저런 형태로 만든다는 건 내가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y는 했더니 y는 x 빼기 1이야. y는 다시 구해봤더니 y는 2분의 z야. 그럼 얘를 갖다가 연결을 해가지고 x-1은 y는 2분의 z 뭐 이런 식으로 쓰면 이게 직선의 방정식이에요.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어쨌든 요지는 연립을 해가지고 어떤 다른 문자로 갖다가 한 문자를 다른 문자로 나타낸다. 하나의 문자를 다른 문자로 나타낸다. 이런 방향성을 가져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은 약간 대놓고 개수가 그래도 Z를 이쁘게 맞춰줬어요. 둘이 한번 빼보고 싶죠? 바로 빼도 되는데 한번 써보면 2x 더하기 2y 마이너스 z 마이너스 1은 0 이렇게 되죠? 자, 둘이 빼보시면은 x 마이너스 y 마이너스 2는 0 이렇게 돼요? 이거를 x로 정리해야 돼. 정리하는 거 지맘이라고요. 알겠습니까? x로 해볼게요. x는 y 플러스 2예요. 이렇게 됐죠? 그럼 x는 y 플러스 2, x랑 y 사이의 관계가 나왔잖아. 그죠? 그럼 마찬가지로 이제 x랑 z 사이의 관계를 찾으면 되겠죠. 옆에다 붙이면 되니까. 그럼 x랑 z 사이의 관계는 어떻게 구하면 되냐? 여기서 나온 애를 갖다가 둘 중에 아무 데다가나 대입을 하시면 돼요. 솔직히 방향성은 모르고 막 대입해도 돼. 나왔지 그냥 나왔다고 쳐 아무렇게나 아무 데나 넣어봐. 앞에다 넣어봤어요. y에다가 여기 앞에까지 넣어봤어요. 그럼 여기서 넣으니까 뭐 나와요? 3y 2, 3은 6 y 마이너스 z 빼기 3은 0 이렇게 나와요. 그럼 정리하시니까 4y 마이너스 z 플러스 3은 0 나와요. 그러면 이런 관계식이 나왔거든. 어쨌든 이런 식이 나왔는데 여기 식이 하나 이렇게 있었고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야 되는데 직선의 방정식은 이렇게 넣는 꼴로 나타내줘야 되겠고 그럼 저런 넣는 꼴로 나타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여기에서 또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얘는 여기다가 지금 많이 붙일 수가 없잖아요. 그죠? 여기에서 생각을 해보시면 얘는 뭐 z가 휙 넘어가니까 4y 더하기 3이야. 그지? 그럼 z가 4y 더하기 3이니까 얘를 갖다가 위에 있는 애로 갖다 어쨌든 한 문자에 대해 정리하시면 돼요. 한 문자 좌변에. 그럼 여기에서 얘는 y는 x 빼기 2니까 여기에서는 예를 들어 y는 넘어가가지고 4분의 z 빼기 3 아니야. 그럼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면 이게 직방인 거야. 이런 식으로 붙이시면. 근데 이거를 이렇게 써도 되고 아니면 우리 해설에 지금 밑에서는 얘를 갖다 뭐로 나타냈어요? x는으로 나타냈거든요. x는으로. 상관없다고요. 그러니까 누가 됐든 간에 한 문자를 갖다가 다른 두 문자로 나타낸 다음에 붙여 쓰시면 된다고. 쓰는 방법. 뭐가 됐든 다 똑같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방향 벡터 뭐예요? 방향 벡터 뭐야? 야 너 뭐야? 저거요? 저거야. 1,1,4야. 우리 여기 답에 있는 거 보세요. 방향 벡터 뭐야? 1,1,4죠. 당연히 방향 벡터 같아야 돼요. 그죠? 같은 직선이면 기울기 같을 거니까. 아마 이게 니네가 못하는 사람들이 좀 있어요.
아예 기하 공부 안 한 애들이 요거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아직은 왜냐면 우리가 공간에서 직선을 갖다가 나타내는 게 좀 어색하다 보니까 자 요지는 두 평면의 교선의 방정식을 구하는 거는 한 문자를 갖다가 다른 두 문자로 나타내서 붙여 쓰시면 됩니다. 알겠습니까? 그때 이거 한 문자의 선택은 지가 하고 싶은 거 아무거나 하시는 거고. 자, 평면이 있고요. 직선이 있습니다. 교점의 좌표를 구하래요. 이게 지난 시간에 마지막 그 후반부에 했던 내용인데, 그럼 평면과 직선의 교점은 예를 들어 평면이 이렇게 있을 때 직선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요 교점, 여기를 구하려는 거거든. 어떻게 구할 거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직선 위에 있는 점을 갖다가 는 t를 잡아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럼 직선 위에 임의의 점은 뭐라고 쓸 수 있냐? t 플러스 1, 2t 마이너스 1, 3t 플러스 2가 돼요. 이 직선 위에 있는 모든 점을 나타내는 식인데, 나타내는 점이 되겠는데, 근데 평면하고의 교점이면 당연히 이 점이 어디든 있을 수 있는 건데 여기에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럼 나는 얘를 갖다가 평면의 방정식에 대입하시면 당연히 t 값이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 t 값을 대입하면 좌표가 나오겠죠. 이런 논리를 푸시면 되겠지. 계산하시게 되면은 3t 됐어? 이건 니네가 이따 추가로 해보세요. 이거 어차피 이거 대입 못하겠어요? 대입해서 t 구할 수 있어 없어? 일체형으로 다 할 수 있다고 하겠지? 자 하나 해줄게. 그래서 내가 너무 여러분을 과대평가하면 안 돼. 그죠? 3의 t 플러스 1 여러분은 가끔 보면 정말 상상도 못하는 그런 짓을 하기 때문에 4z니까 3t 플러스 2 마이너스 11은 0 여기까지밖에 안 할 거야. 이렇게 해서 여기서 t 구해서 다시 들여. 됐고, 자 12번에 평면에서 A에서 평면에 내린 수선의 발을 갖다가 H라고 할 때 그때 물음에 답하세요 이겁니다. 자 상황은 이렇죠. 평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A가 여기 있습니다. 수선의 발입니다. 여기입니다. H라고 하죠. 그때 AH 직방 구하고 그 다음에 평면 H의 좌표 구하래요. 실제로 내신 문제는 얘만 많이 물어봅니다. 얘만 많이 물어보는데 얘는 여러분 처음이니까 단계별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얘만 물어봐도 얘부터 하셔야 된다고. AH부터. 그럼 AH 직방입니다. 어쨌든 우린 직방 구하려면 뭐 알아야 돼요? 방향 벡터하고 점 알아야 돼요. 그죠? 점은 줬잖아요. 5,1,4라고.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 AH 직선의 방향 벡터를 알아야 되는데 AH 직선의 방향 벡터는 곧 뭐랑 같겠어요? 평면의 법선 벡터랑 같겠죠? 네. 평면의 법선 벡터랑 같겠죠? 근데 평면의 법선 벡터가 뭐야? 3,2, 마일이네요. 그럼 직방 만들어주면 뭐야? 3분의 x-5 2분의 y-1 마일분의 z-4 이게 답. 이거 여기서 h의 좌표라는 건 어쨌든 저쨌든 이 직선하고 만나는 교점 아니에요. 그럼 방금 전에 풀었던 11번 문제랑 같은 애죠. 결국에는 직선 위의 점을 갖다가 t에 대해 나타내시면 3t 플러스 5 2t 마이너스 1 마이너스 t 플러스 4인데 얘가 평면하고 만나는 점이니까 평면의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시면 t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그 t 값을 대입하시면 좌표가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이제 자연스럽게 바로 뒤에서 배울 내용이 나옵니다. 뭐냐? 자 내가 h의 좌표를 구했어. t가 뭐 나와서 뭐 나오냐? t가 마일 나와. 얘만 생각할게. 그럼 다시 넣어. 좌표가 뭐야? h의 좌표는 뭐가 돼 그러면? 마일이니까 2, 3, 5가 되거든요. 그럼 나는
A에서 H까지 당연히 선분의 길이를 구할 수가 있거든. AH 선분의 길이를 당연히 공간에서 점점 거리를 구할 수가 있어요.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 뺀 거 제곱하면 되잖아. 근데 이게 뭐냐? AH의 의미가 결국에는 AH의 의미는 평면하고 평면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그 평면 밖에 한 점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를 잰 거죠. 이게 지금 무슨 느낌이 들어요? 고1 때 배웠던 직선이 있고 직선 밖에 한 점이 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 재려면 수선의 말 내려서 이거 아니야. 맞아? 우리는 지금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우고 있지만 이거를 배우기 전에는 이 점 구해가지고 점점 거리를 구해요. 똑같이 얘처럼. 결론은 바로 뒤에 나오는 게 그래서 여러분 외우셔야 되는 게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을 외우셔야 돼요. 이렇게 해서 구해지는 거야. 결론은.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뭐야? 루트 계수 제곱의 합 a제곱 b제곱 절대값 점대입이죠. 자, 뭐겠냐? 바로 뒤에 나오겠지만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공식 루트 계수 제곱 절대값 점대. 똑같아요. 구조가. 그냥 z 하나만 더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외우는데 부담은 안 돼요. 아무튼 그것 때문에 여기 나온 문제입니다. 대충 다음은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크기는 통상적으로 0도에서 90도까지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평면이 우리가 선처럼 그려서 만약에 평면이 이렇게 만나고 있다고 하면은 우리는 이루는 각은 이걸 얘기하지 않는다고. 알겠지? 이렇게 약속을 하고 그때 그 이루는 각의 크기는 그러면은 어떻게 잴 수 있느냐? 내정 얘기죠. 내정 얘기. 자, 내가 평면을 갖다가 선으로 그려볼게요. 얘가 알파 평면이에요. 납득이 돼요? 평면이 이렇게 있는 거죠. 니네가 이렇게 쳐다본 거죠. 베타 평면이에요. 선이 아니고 평면이라고. 납득이 돼요? 자, 얘가 세타야 이루는 각. 근데 우리 평면에서는 뭐가 있어? 법선 벡터가 있어. 그럼 내가 이 알파의 법선 벡터는 얘가 될 거고 n1이라고 하고 베타의 법선 벡터는 요 정도에서 요래 n2 라고 하겠습니다. 지금 수직이니까 법선 벡터는 수직이에요. 그러면 뭐 간단한 초등 논리로 세타 더하기 점이 90도니까 여기가 다시 세타가 되는 거 어렵지 않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두 평면이 이루는 각의 세타 값은 두 평면이 이루는 각 세타는 두 평면의 법선 벡터가 이루는 각과 같다. 이런 걸 우리는 이해할 수가 있겠고요. 이해 안 되면 외워야죠. 그죠? 외워버리시면 되겠고 그럼 그때 그 코사인 세타는 어떻게 구한다?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의 코사인 값은 어떻게 구한다? 내적 가지고 구한다. 어떻게? 크크 내적 이거죠? 크크 아 정말 크크 내적 가지고 구한다. 근데 직방하고 똑같은 얘기야. 우리가 내적에서의 두 벡터가 이루는 세타는 뭐예요? 0도에서 180도까지였죠? 엊그저께 한 얘기 좀 똑같이? 에? 내적에서는 그래서 세타가 2라니까 음수가 있잖아. 근데 지금 직선이나 평면이나 이루는 각을 갖다가 요 내적 가지고 구하실 때는 각의 크기가 다 예각으로 무조건 약속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로 만들어야 되고 크크는 무조건 양이니까 내적만 양수로 만들면 되니까 여기다가 절대값 처리를 해야 된다. 이것만 달라지는 거죠. 기본적인 내적에서의 코사인 값에 대한 공식에서 달라지는 건 절대값 하나. 그 차이는 요 세타의 약속 때문에 그런 거죠. 약속 때문에. 세타의 약속 때문에. 어렵냐? 아니요. 계속 같은 얘기야. 평면의 평행과 수직을 우리는
어떻게 조건을 잡을 수가 있느냐? 두 평면이 평행하대요. 두 평면이 평행하면 빵. 둘의 법선 벡터가 평행하겠죠? 뭐래요? 자, 둘의 법선 벡터가 평행하겠죠, 당연히. 그죠? 벡터가 평행하대요. 계속한 얘기죠? 벡터가 평행하다 한쪽에다가 실수배하면 같다. 네. 그죠? 자, 두 평면이 수직이래요. 빵. 당연히 법선 벡터가 수직이겠죠? 그럼 법선 벡터가 수직이면 내적이 얼마다? 0이다. 자, 근데 이 얘기는 잠깐 해보면 얘가 알파 평면이고 베타 평면이야. 두 평면이 수직이면 당연히 한 평면의 법선 벡터는 다른 평면하고 평행하겠죠? 그죠? 당연한 얘기죠. 요거는 보충학습 때 보충해야 되나? 자, 이 정도는 해야죠. 우리가 이미 앞에서 공간 도형할 때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은 이렇게 잰다고 배웠어요. 직선이 있고 평면이 있을 때 이루는 각을 재라 그러면 직선 위에 한 점에 수선의 발 때려 박아가지고 요거 재는 각, 요게 이제 세타라고 배웠거든. 요걸 우리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라고 하기로 했어. 자, 그때 그러면은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하고 벡터에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인데, 직선한테는 뭐가 있냐? 직선한테는 방향 벡터가 있을 거고, 그죠? 그리고 평면한테는 뭐가 있냐? 평면한테는 법선 벡터가 있을 거 아니야. 맞아? 근데 그러면 두 법선 벡터하고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하고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90도에서 빼야지 같죠? 그죠? 너무나 당연하게 그림 그려보면 빼야지 같죠? 근데 우리는 계산은 누구 가지고 해야 돼? 법선 벡터, 방향 벡터 가지고만 계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코사인 값을. 내적 계산은. 그래서 코사인 여기가 각자리인데 이게 요 둘 가지고 할 거면은 크크 내적인데 역시나 절대값 크크. 여기서 크크는 누군 거야? 하나는 법선 벡터, 하나는 방향 벡터. 얘네는 둘의 내적. 이렇게 된 건데 요지는 여기에 각이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을 쓰는 게 아니라는 거죠.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 세타면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은 90도 빼기 세타가 들어가야 된다고요. 여기 있습니까? 다시 말하면 각의 변환하면은 얘는 뭐가 돼요?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여기 있어요? 요거 하나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에선 요거 하나 주의하셔야 되겠죠. 오케이? 자, 헷갈리시면 안 돼요. 중요한 것도 아니고 어려운 것도 아니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자, 우리는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을 잰다 그러면 얘를 얘기하는 거야. 얘가 우리가 알고 싶은 각이라고. 근데 우리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거는 평면의 법선 벡터와 직선의 방향 벡터 가지고 이쪽 각에 대한 걸 알아낼 수 있단 말이야.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작 알고 싶은 각을 바로 알아낼 수는 없다는 거를 체크하셔야 된다고. 여기 있어요? 그런 정도의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 했어? 빨리 먹고 와. 두 평면이 있습니다. 이루는 각을 이거 얼마나 쉬워. 그러니까 법선 벡터 뭐예요? n1 3, 마우, 3이다. n2 나중에 쓰지도 않아 되는 이런 거. 4, 마우, 마3입니다. 마우, 마3입니다. 이루는 각을 구하래요. 그럼 내가 이루는 각을 코사인이라고 하시면 코사인은 크크 내적인데 아무튼 주의하셔야 되는 건 여기 절대값 이거 놓치면 안 된다. 그래서 크기 뭐예요? 루트 제곱의 합입니다. 3, 3, 9, 5, 25, 4, 4, 16이니까 얼마냐? 50이에요. 그죠? 얘도 어차피 똑같죠. 성분의 자리만 바뀌었죠? 50이에요. 자, 내적하면은 둘이 곱하면 4, 32 곱하면 5, 25 맞지?
곱하면 마이너스 4, 32. 아이씨 25네요. 얘는 계산하면 50이고 25 얼마예요? 2분의 1이고 그러면 세타 구하시게 되면은 코사인이 2분의 1이니까 뭐 방정식으로 풀면은 두 개 여러 개 나올 수 있지만 우리는 이 세타는 뭐 얘가 아무 얘기 없어도 얘가고 약속을 하니까 이거는 좀 교육과정 개편하면서 바꾸면 좋긴 한데 아무튼 예각이라고 약속을 하니까 그래서 세타는 뭐예요? 60도가 되겠죠? 이렇게 구하시면 되는 거. 왕쉽죠? 이번에 평면이 있습니다. ZX 평면, J하고 ZX 평면이 이루는 겁니다. 어쨌든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한 처리는 법선 벡터 조사하셔야 되고 요놈의 법선 벡터는 뭐냐 하시게 되면은 1, 2, 3이고요. 요놈의 법선 벡터를 알아야죠. ZX 평면 외우는 거 아니야. 지가 떠올려야죠. 뭐요? 뭐요? ZX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겠어? 0, 2는 왜 생긴 거야? 2라고 부른 거지 맨 처음에. 2는 왜 하필이면 2요? 아 여기 2라서? 네. ZX 평면이면은 법선 벡터는 결국에는 Z축이죠? 아 Y축이죠 Y축. 그죠? 그러니까 Y축이니까 법선 벡터의 성분은 0, 1, 0 정도 잡으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랑 이루는 각의 코사인값. 자꾸 식은 세워서 계산해 버릇하세요. 이거 안 하시고 그냥 산수놀이 하는 것도 의미 없고 쓰고 여기 크크 내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뭐 계산하시면 3, 4분 90, 14, 1 절대값 내적하시면 빵빵빵 2네요. 그죠? 자, 평면의 평행하고 수직입니다. 두 평면이 평행하다, 법선 벡터가 평행하다. 두 평면이 수직이다, 법선 벡터가 수직이다. 자, 얘 법선 벡터는 뭐예요? 1, 2, k 빼기 1이에요. 자, 얘 법선 벡터는 뭐예요? 2, k, 6이에요.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 할게요, 그냥. 자, 둘이 평행하대요. 자, 둘이 평행하되는 거는 한쪽에 실수 배 한 개 같다는 건데 그냥 보이네요. 두 배 한 개. 그럼 K는 얼마? 4. 바로 떴어요. 그죠? 자, 벡터 서로 수직이래요. 내적이 0이니까 X 성분끼리 곱하고 Y 성분끼리 곱하고 Z 성분끼리 곱하면 0이다. 이게 얼마나 쉽으니까 계속 하는 말이지만 정말 왕쉽죠? 뭐라고요? 너무 쉬워서 감명받았어요? 자, 15번. 자,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입니다.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이야. 이런 거 할 때는 요 각을 세타라고 좀 잡으세요. 그러면은 나는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뭐가 돼요? 1, 마이너스 4, 1이고요. 요 평면의 법선 벡터는 뭐가 돼요? 1, 2, 2가 돼서 얘네들이 이루는 코사인의 값은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놓고 크크 내적하시면 되죠. 그래서 크크 하시게 되면은 4, 4, 16, 17, 18이고 2는 4, 2, 8, 9고 절대값 크기니까 1, 마 8, 마 2니까 마 10, 마 9, 마 9네요. 이렇게 해가지고 사인 세타 값이 나오면 세타 구하시면 되겠죠. 사인 세타 얼마냐? 루트 2분의 1이네. 천천히 하시면 루트 2분의 1. 그럼 몇 도? 45도.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직선이 있고 평면이 있고 만나지 않는데요. 야, 직선하고 평면이 안 만난다. 무슨 말이에요? 직선하고 평면이 안 만난다. 무슨 말이야? 평행하다는 소리죠. 직선하고 평면이 평행하다 이 소리죠. 그 말은 직선에는 방향 벡터라는 게 있을 텐데 그 방향 벡터하고 평면의 법선 벡터하고 둘이 뭐야? 수직이죠 당연히. 그 말은 얘 방향 벡터 2, 마 3, 마 2 하고 얘 법선 벡터 3K 5-K
2K 한 게 얼마? 0이 돼야 된다 이거죠, 내점이. 이런 거나 똑바로 읽어야 되는데 잘 읽나 모르겠네. 마산 마이 같은 거. 자, 풀어.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아까 잠깐 얘기했죠? 이겁니다. 봤죠? 외우세요. 자, 아까 했잖아요.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 정말 할 얘기 없어요. 루트. 자, 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면의 방정식이 있을 때 루트의 개수의 제곱제곱의 합. 점을 대입한 거 절대값. 끝입니다. 앞에서 아까 했던 것처럼 똑같이 유도가 되는 거고. 원래 여러분이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은 증명하는 게 아마 해보신 분들이 많지는 않고, 증명보다는 반에 따라서 내가 네모 채우기 정도 낸 반들은 정도는 있었는데, 원래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도 그렇지만은 벡터 가지고 증명하는 게 제일 편하긴 합니다. 벡터 가지고 증명하는 게. 증명은 이렇게 돼 있는 부분들 참고하시면 되겠고, 숲숲삽사 됐고, 이런 거는 이 얘기는 참고로 뭐냐면요, 뒤에 문제에 있는데 구하고 평면이 만났을 때 그럼 평면하고 구의 중심 사이의 거리를 가지고 우리는 구하고 평면 사이의 위치 관계를 따질 수 있다 이거예요. 똑같은 얘기죠. 고1 때 배웠던 원하고 직선인데 이게 알고 보니까 원이 아니고 구야. 이게 직선이 아니고 평면이야. 공간으로만 바뀐 것 뿐이죠. 직선과 원과 직선의 위치 관계는 중심에서 직선까지의 거리랑 요 반지름을 비교한다는 거였는데, 평면하고 구의 위치 관계는 중심에서 평면까지의 거리랑 반지름을 비교하는 것 뿐이다. 똑같겠죠? 그림으로 보시면. 자, 16번에 법선 벡터가 저거고 원점까지의 거리가 2인 평면의 방정식을 구하래요. 그럼 평면의 방정식은 뭐예요? 우선 구해보시면은 법선 벡터가 있으니까 어떻게 만들면 돼요? 1x 플러스 2y 마이너스 2z 플러스 d는 0인데 d라고 안 할게, 그냥 a라고 할게요. a는 0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죠? 그럼 여기에서 원점까지의 거리가 2다. 거리 공식 하시면 루트 절대값 2다. 뭐예요? 예, 이거 많이 해봤으니까 암산합시다. 하자 그냥. 1 더하기 4 더하기 4예요. 000 대입하시면 뭐예요? A죠. 완전 땡큐. 9, 3이죠. 6. A는 풀마 6이 되겠고요. 평면의 방정식을 모두 구하래요. 여기다 대입하시면 되겠죠. 완전 쉽죠? 자, 두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래요. 어떻게 해요? 평면 사이의 거리 구하려면은 평면의 방정식하고 점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점이 없잖아. 평면만 두 개 있고. 마치 우리가 평행한 두 직선 구하는 거랑 같은 논리죠. 점 하나 아무거나 뒤지면 되겠죠. 그때 우리가 직선에서는 점 뒤질 때 주로 뭐 뒤져요? 절편 뒤지거든요. 여기서도 최대한 0이 많이 들어간 애를 찾는 게 좋겠죠. 만약에 내가 요 평면 위에 있는 점을 하나 찾을 거다 라고 하시면은 평면 위에 있는 점 뭐 있겠어요? 저 등식 만족하는 거 아무거나 찾으면 돼. 아무거나. 뭐 있냐? 4,0,0 같은 것도 바로 보이고요. 그죠? 자기 찾기 나름. 4,0,0 같은 거 있겠죠, 위에?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하면 되겠네. 그러면은 루트 제곱제곱의 합 1, 2는 4, 1분의 절대값 대입하시면 4 빵빵빵빵빵빵 빼기 6이죠? 자, 빼기 6. 자, 빼기 6. 계산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혹시 권유현이 저기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 외우나? 은하 혹시 외우네?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으로 이렇게 점 하나 안 잡고 그냥 공식으로 바로 구하나 혹시? 아니야? 그래요? 우리 원래 그렇게 하라 그랬는데 왜 말을 안 들어? 자,
평행한 두 직선이 ax, by, c는 0에서 ax, by, c 프라임은 0까지의 거리가 그냥 구하면 되는데 공식화하면은 개수의 제곱의 합에다가 상수항 차였거든요. 혹시 이 공식을 알고 계시면 그럼 평면이 평행한 두 평면 사이의 거리는 똑같아요. 루트 a제곱, b제곱, c제곱 분의 절대값 마지막에 상수항 d-d 프라임 똑같다고요. 똑같다고. 그래서 앞에 거를 알아두시면 좋은데 모른다니까 아쉽네. 자, 9가 있습니다. 근데 뭐 9의 중심 정도는 따져. 9의 중심 뭐예요? 1, 2, 0이고 반지름 얼마예요? 3인 거. 이런 거 딸 거고. 자, 9와 평면이 접하도록 하는 k의 값을 구하래요. 아, 접한다. 원래 원하고 직선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접한답니다. 그 말은 결국에는 이 평면에서 요 9의 중심까지의 거리가 반지름과 같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거리 공식을 하시면 루트 절대값 2는 4 k제곱 2는 4 1, 2, 0이니까 2k 빼기 9 요게 얼마? 3이다. 이거 푸는 건 역시나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무난한 문제. 얘가 k제곱 더하기 8이니까 올라가서 3루트 k제곱 더하기 8. 얘는 정리하시면 2k-7이니까 양변을 제곱해서 좌변은 얘 제곱하시게 되면은 4k 제곱 마이너스 28k 77에 49는 9k 제곱 플러스 98에 72 해서 풀면 돼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머지 계산 됐고 2번에 9하고 평면 제가 만나서 생기는 도형의 넓이인데 9하고 평면이 만나면 무조건 뭐가 만들어져요? 9하고 평면이 만나면 어쨌든 무조건 뭐가 만들어지겠어요? 무조건 원이 만들어지는 거죠. 얘는 그죠? 납득이 안 되면은 이거는 뭐 글쎄요. 자, 그래서 그러면은 9가 있고 평면이 있대요. 단면화해서 그리겠습니다. 단면화. 자, 얘가 9예요. 얘 9의 중심이에요. 1, 2, 0이에요. 자, 평면이 이렇게 지나간 거예요. 선으로. 그랬을 때 생기는 도형의 넓이라는 거는 요 선이 원이죠. 실제로. 그죠? 그럼 나는 반지름만 따면 되겠지? 반지름은 결국에 수선의 발 습습 쌉쌉 요 그림이 필요하죠. 요 반지름만 알면 되는 거죠. 근데 얘는 지금 9의 반지름이 3이었고 나 얘만 알면 되네. 요 D만. 요 D는 뭐냐? 평면에서 점까지의 거리 공식을 하시게 되면 평면이 제니까 루트 제곱 이거 이제 빨리 하시면 111 3 절대값 120 대입하시면 3. 아, 그래서 D는 루트 3 제곱 빼기 제곱 하시면은 9, 3 루트 6. 그럼 파이 r 제곱이니까 뭐 6파이 되겠죠? 파이 안 쓰면 맞겠니, 유연아? 파이 안 쓰면 맞겠냐고 답이. 안 맞죠. 당연히 틀리겠죠? 그죠? 이거는 결국엔 우리가 원방에서 배웠던 약간 뭐의 길이 구하는 느낌입니까? 이건 뭐의 길이 구하는 느낌입니까? 우리가 원방 가르칠 때 이렇게 많이 하라 그랬었잖아요. 오. 현의 길이 구하는 느낌이죠. 원에서 현의 길이 구할 때 내가 직각삼각형 그려서 구해라 이런 거 가르쳤거든. 네. 지금은 뭐 이제 까먹었어도 그건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됐고 3번에 9 위의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의 최대 최소. 이거 다 그 내용인 거 알겠어? 그래서 1학년 때 공부 좀 착실하게 하신 분들은 여기가 들으면 들을수록 뭐야 다 원이네. 9가 있고 평면이 있는데 9 위의 점 중에서 평면까지 제일 가까운 거 먼 거 그거는 9의 중심에서부터 평면까지 거리를 재고
반지름 더하면 최대, 반지름 빼면 최소. 원에서 했던 거 똑같은 얘기 아니야. 이게 똑같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됐어요? 네. 안 해? 됐습니다. 넘어가요. 지금 남은 건 한 번에 봅시다. 자, 이게 뒤에 내용이 없어요. 이게 뭐 금방 끝나서 벡터를 이용한 구해 방정식입니다. 원의 방정식이 뭐야? 원의 방정식이 원이라는 게 뭐야? 한 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일정한 점의 자취인데, 그럼 구라는 거는 공간으로만 확장이 된 거거든. 맞아요? 벡터를 이용한 구의 방정식은 여기 한 점이 C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9가 있는 겁니다. 9가 이렇게 있는 건데, 여기 한 점이 P가 있습니다. 그때 반지름이 R이고요. 그러면 얘를 벡터로 어떻게 나타내느냐? 되게 허탈한 거죠. 결국에는 벡터 CP의 크기가 반지름 아니야? R이냐?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 C가 9의 중심이고 P는 9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이면 여기서 여기까지 벡터의 크기가 반지름일 거 아니야. 그럼 얘를 위치 벡터로 바꿔주시면 뭐가 되겠어요? 스몰 p 벡터에서 c 벡터 뺀 거의 크기가 r 아니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보시면은 얘는 c 벡터, 이 c의 위치 벡터가 나타내는 점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인 9구나 이렇게 알 수 있어야 되는데, 여기서 한 번 더 나아가서 내적을 했잖아. 양변 제곱을 해. 양변 제곱을 하면은 내적의 제곱은 뭐야? 크기의 제곱은 뭐야? 내적 아니야. 그래서 얘를 내적을 두 번 하는 거죠. P 빼기 C 내적 P 빼기 C는 뭐가 되는 거야? R제곱. 이것도 9를 나타내는 벡터 방정식입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식을 봤을 때 여러분이 정보를 딸 수 있어야죠. 정보를. 물론 이거를 정보를 못 따도 그냥 P에다가 X, Y, Z 잡은 다음에 돌려버리셔도 9가 나오긴 하는데, 그냥 보자마자 얘는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짜리 9구나. 얘도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짜리 9구나. 얘도 C를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이 R짜리 9구나. P가 나타내는 게 P가 움직이는 점 아니야? 이 P가 나타내는 게 P의 자취가 그거구나. 끝이야. 이게 9의 벡터 방식이 끝이라고요. 문제도 하나 있어, 하나. 자. 두 점 A, B가 있습니다.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구의 방정식을 벡터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건데, 이것도 약간 의미 없는 게 서술형이 아니면 의미 없어요. 왜? 애들은 어떻게 구하겠어? 9야? 9도 어쨌든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면 돼. 그럼 얘랑 얘 중점 때리면 중심 아니야. 얘랑 얘 길이가 지름이니까 반땡하면 반지름 아니야. 그럼 그렇게 해서 그냥 구의 방정식을 만들 거란 말이야. 알겠어요? 근데 혹시나 이제 수행이나 그런 거 할 때는 정확하게 이렇게 나온다고 하면 여러분이 원하고 똑같은 얘기죠? 자, 지름을 이렇게 A, B로 하는 9 위의 점이 P가 있는데, 이 구의 방정식을 벡터로 나타내려는 거는 얘가 마치 단면화 하시면 이렇게 된 거거든? 그러면 결국에 위에 있는 점은 이렇게 하면 수직이네? 뭐야? 벡터로 하려니까 벡터 AP랑 벡터 BP랑 수직이야. 수직 뭐야? 내적하면 0이야. 그럼 위치 벡터로 바꾸면 뭐야 또? P-A 내적 P-B 내적 얼마야? 0이야. 아까랑 좀 비슷한데 다르지? 아까 원의 방정식의 일종의 표준형 모양은 P-A, P-A가 R제곱이면은 A 중심 반지름 R이고, 여기는 둘이 내적해가지고 0이 됐다. 얘네 둘을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9다. 이 소리라. 방정식은 어떻게 만들어? 자취예요, 자취. P를 X, Y, Z로 잡으시면 뭐예요? P-A는 벡터의 성분으로 나타내시면
빼주시면은 x 더하기 4, y 빼기 3, z 더하기 5 이고 4점 p-b는 x 마이너스 2, y 마이너스 3, z 플러스 1의 4점 값이 얼마다? 0이다. 그럼 성분끼리 곱해서 x 더하기 4 곱하기 x 빼기 2 곱하기 더하기 y 빼기 3 곱하기 y 빼기 3에다가 더하기 z 플러스 5 곱하기 z 플러스 1을 한 게 얼마다? 0이다. 이게 구한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공부 좀 하신 분들은 왜 원방에서 원에서 지름의 양끝점 주어진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이거랑 만들어주면 똑같거든. 됐어요? 퇴 됐냐고? 퇴 정리하셔가지고 답은 뭐 알아서 쓰기도 말기도 하고 파이팅 하시고